안녕하세요. 3월 6일 금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짙은 안개 속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안개주의보는요, 오전 10시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어디를 가시든 안전운행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타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열리게 되는데요. 이미 연결식이 열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이 컬렉션 전시회가 오늘 저녁 프리뷰를 시작으로 해서 시카고에서도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대단한데요. 이 워싱턴 DC에서 전시회를 시작했을 때 오프닝 세레모니에 삼성가는 물론이고요. 국내외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전의 일이기는 한데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모네 특별전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 후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모네 전시회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문화 행사를 향한 사람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요. 시카고에 살면서 이런 전시회를 놓친다는 것은 손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는 7월 5일까지 열립니다. 시간이 넉넉하니까요. 좋은 봄날 기분 전환하실 겸 다운타운도 방문하시고 또 아트 인스티튜트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곳이죠. 이 보타닉 가든에서도 2026년 올킷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60, 70년대의 레트로 감성을 담아서 아주 화려하고 또 독특하게 꾸며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열리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들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이 보타닉 가든에서 열렸던 올킷 전시회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올킷이 있나 깜짝 놀랐었습니다. 도저히 실제 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색상의 올킷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전시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온 시카고 뉴스는요,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한울복지관의 소셜서비스팀 이유림 매니저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메디케어 신청 시 주의할 점 그리고 퍼블릭 베네핏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크리스티 놈은 훌륭히 일해왔고 수많은 놀라운 성과를 특히 국경 지역에서 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질은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아이스 소속 요원들이 쏜 총에 시민 2명이 사망한 데다가 최근 불거진 국토안보부의 호화 전용기 구입 그리고 거액 광고 캠페인 등의 논란에 이은 문책성 인사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농 장관의 후임으로는 마크 웨인 멀린 연방 상원 의원이 3월 30일자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린 상원 의원을 마가의 전사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멀린 의원은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취임하게 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장관 직무 대행으로 국토안보부 전반 업무를 지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세 번째 부결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중동 곳곳에서 일주일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오전 테헤란의 정권 기반 시설에 대한 새로운 단계의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테헤란 시내 가스 충전소, 의료 클리닉, 또 주거용 건물 등이 파괴가 됐고요. 폭발음이 도시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강력한 공습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헤란 시민들은 전쟁을 피해 현재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WHO는 이번 충돌로 인해서 이란 내에서만 최소 27만 명 이상의 내부 실향민이 발생했고 의료시설 파괴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중동 지역 내 관광객과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한 대피 상황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 항공 노선이 마비되면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현지에 고립된 상태라는 것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이 중동의 주요 항공 허브 공항들이 사실상 폐쇄되거나 극도로 제한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항공은 현지 시간 3월 7일 자정까지 모든 정기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고요. 에티하드 항공 역시 3월 6일 오전까지 운항을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는 소수의 정부 승인 송환편만이 간헐적으로 운항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은 2월 말부터 민간인 이용이 완전히 차단됐는데요. 카타르 항공은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운항 여부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공 폐쇄로 인해서 대부분의 노선 아직까지도 취소 상태입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요르단의 암만이나 아랍에미리트 내 군 기지를 거점으로 전용 차터기를 투입해서 자국민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까지 9천 명의 자국민이 위험 지역을 탈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약 3천 명의 지원 요청자들을 위해서 현재 군용기와 차터기 투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차기 리더십에 개입하겠다는 의중을 비쳤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 결정을 위한 이란 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해서 축출한 뒤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임시 대통령을 맡게 한 사례를 거론했는데요. 이 같은 베네수엘라의 모델을 이란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어제 부결시켰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로 카나 의원이 주도한 이 초당적 결의안은요.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이 백악관이 유가가 오르면서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오는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요. 물가 관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죠. 이에 더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가 하락을 주요 경제 성과 중에 하나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요.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전주에 비해서 9%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베네수엘라와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마두로 축출 이후 발생한 중대한 외교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이란 사태에도 적용하겠다는 기사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또 AMD 등의 AI 반도체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AI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기증품을 선보이는 이건희 컬렉션 해외 순회전이 워싱턴 DC에 이어서 시카고에서 막을 올립니다. 오늘 멤버십들을 위한 프리뷰를 시작으로요. 내일부터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시카고 미술관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에서 약 46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이라고 합니다. 전시 기간은 3월 7일 토요일부터 7월 5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시카고 미술관 모던 윙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모던 윙은 세계적인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아시아 미술 특별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규모를 보면 상당한데요. 국보 7건, 보물 15건을 포함한 총 140건, 257점의 방대한 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삼국시대 유물부터 근현대 걸작까지 한국 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중섭의 황소, 박수군의 절구질하는 여인, 김환기 화백의 작품 등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카고 전시가 끝난 뒤에는 영국 런던의 영국 박물관으로 이동해서 10월부터 전시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영국 박물관까지 가서 이 전시회를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시카고에서 열릴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오늘 시카고 시내와 남부 지역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인파로 붐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전 현직 국가 수반들이 시카고 남부 이 하우스 오브 호프 교회에서 열리는 연결식에 참석합니다. 더 피플 셀러브레이션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전부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68도까지 오르고요. 최저 40도. 토요일이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63도, 최저 39도.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최고 60도, 최저 37도입니다. 시카고 기상청은 시카고의 공식적인 겨울은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는 좀 있겠지만 겨울은 끝났습니다. 자, 현재 기온 47도, 현재 시각은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늘복지관의 소셜 서비스 팀의 매니저이십니다. 이유림 매니저를 전화 연결해서 메디케어 신청과 또 퍼블릭 베네핏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종종 이 시간에 출연을 하셔서 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 메디케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메디케어 신청 시점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데 있어서 서류에 좀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 좀 언제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보통 메디케어 신청하는 시점은 원래가 이제 65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3개월까지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총 7개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보험료에 대한 페널티가 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것처럼 가끔 신청을 했을 때 서류에 오류가 생겨서 이거를 다 수정하고 정정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을 고려하면 좋을까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제 65세가 되시기 한두 달 전에는, 그래도 2달 정도 전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또 모든 분들이 다 65세 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직장에 직원이 20명 이상이 돼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그룹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그 신청을 웨이브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메디케어 파트
파트 B는 보험료가 있거든요. 매달 페이를 하셔야 되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미 내가 그룹 헬스 인슈런스가 있고 그 그룹 헬스 인슈런스가 있다면 대부분은 그 메디케어 파트 B를 대신해서 그 그룹 헬스 인슈런스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굳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명 이상이 되는 직원들이 꼭 있는 그런 회사여야지 이제 그룹 헬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메디케어 이 신청할 때 고려하거나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류상의 오류라면 어떤 부분들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오류가 있다고 그리고 또 혼동을 조금 줄 수 있는 거는 이름 부분인데요. 특히나 뭐 외국 분들은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혼동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의 이름을 보면요, 뭐 라이센스를 보던 뭐 어떤 은행 그런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first name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게 first name이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first name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이름을 꼭 middle name으로 혹은 middle initial로 이름을 넣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public benefit이라든지 어떤 다른 서류들을 신청을 할 때에도 보면은 미국 거기 때문에 저희가 first name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두 번째 그 first name을 middle initial이나 middle name으로 넣기는 합니다. 특히 그 social security 카드에 있는 이름대로 넣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떨어져 있다면 보통은 떨어져서 하나는 first name으로 하나는 middle initial로 넣는 게 좀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처음 받았을 때에 본인의 그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뭐 학생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영주권을 받기 바로 전의 시점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한번 업데이트를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셔서 업데이트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영주권자에서 또 시민권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한번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번호가 바뀐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소셜 시큐리티국의 시스템상에서 이 사람은 지금 영주권자다. 혹은 이 사람은 지금 시민권자다. 혹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달라졌을 때에는 바로 뭐 바꾸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되실 때 소셜 시큐리티국에 가셔서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통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자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바뀐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특별히 이 한국 분들 퍼스트 네임이지만 표기할 때 붙였으냐 띄었으냐에 따라서 이것이 미들 네임으로 들어가면 좀 약간의 혼돈이 발생할 수도 있군요. 서류상으로. 자, 2026년 이 메디케어 플랜에 있어서 달라진 것들 뭐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사람에 185불 정도 매달 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이 되면서 조금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1인당 202불 정도 페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소셜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으세요. 왜냐면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내 은행으로 들어오는 돈만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뭐 얼마가 올랐는지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지만 현재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D는 이제 약보험인데요. 파트 D의 경우에 1년에 내가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2,000불이었어요. 금액이 이제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현재 2026년도에는 연간 본인 부담 금액이 100불이 조금 올라서 현재는 2,100불까지 내가 본인 부담으로 금액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금액이 넘었을 경우에 그 이후의 약값은 보험에서 100%를 부담을 합니다. 이 현재 한울에서는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신청에 있어서 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네, 현재 저희 한울복지관에서는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시기 전에 상담이라든지 혹은 전화로도 많이 이제 상담을 하시기도 해요. 뭐 문의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있고요. 그리고 신청까지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물론 자녀분들이랑 같이 살고 계신다고 하셔도 처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뭐 영어도 다 물론 자녀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게 영어를 잘 하셔도 가끔 모르는 질문, 애매한 질문도 있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하늘복지관으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신청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한울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 중에 지금 3월이 시작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한울에서 특히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나 할까요? 그런 이 프로그램들 있으면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현재 3월 같은 경우에 3월에 이제 신청을 또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Property Tax Exemption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세요. 이게 보통 이제 봄에 오픈이 돼서 이제 봄에 클로즈가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좀 짧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3월 중순 혹은 3월 말쯤부터 이제 오픈이 되는데 보통은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 인컴까지도 보는 시니어 프리즈 텍스, 프로퍼티 텍스 이그젬션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작년에 내가 신청을 했더라도 혹은 그 재작년에 신청을 했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매년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프로퍼티 텍스 빌도 많이 이제 받으셨을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 쿡카운티 살고 계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텍스 빌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65세가 현재 넘었고 그리고 나의 연간 소득이 6만 5천 불이 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 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프로퍼티 텍스 이그젬션에 관련해서 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이제 예약 잡아서 신청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것도 65세 이상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동차 스티커 할인 받으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스티커 할인 받으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이 가능하다면 원래는 스티커를 151불씩 아마 페이를 하고 사실 텐데 이 혜택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10불, 그러니까 10달러만 내고 이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조건이 되는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전화상으로 그 소득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먼저 전화를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전기세, 가스세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올해 8월까지가 신청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하지 못했고 이게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하늘복지관으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말씀드리고 상담해드리면서 신청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동차 스티커 혜택이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는데요. 네, 자동차. 저도 그렇죠. 151불 네, 주변에서 그렇죠. 다 그렇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이제 가족 중에 그냥 한 분만이라도 65세가 넘으셨다면 부부 중에서 그냥 한 분만이라도 65세가 넘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신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65세가 되신 분의 이름으로 돼 있는 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제한이 많이 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인컴 그렇겠죠. 때문에 조금 오버가 돼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소득이 얼마까지가 상한선인가요? 네, 만약에 내가 싱글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1년에 33,500불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드 커플 두 분이실 때에는 44,500불입니다. 네,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자동차 신청이, 스티커 그렇죠. 네, 구매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요. 그 네. 이민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전에 퍼블릭 베네핏을 받았던 것이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으면서 이 신청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이죠 물론
좀 네.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이전보다 조금 신청하는 수가 줄어든 게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올키즈 같은 경우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서류 미비자일 경우에도 원래는 올키즈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혹여나 나중에 영주권을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한다든지 시민권을 내가 신청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게 피해가 될까 봐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올키즈는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퍼블릭 찰지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보통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번 그런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기는 하고요. 대부분 이제 시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이시거나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연령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계속 하시기는 하시지만 조금 젊은 부부라든지 좀 젊은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신청하는 수가 좀 줄어든 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그 이외에 오늘 언급하신 거 이외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늘복지관에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퍼블릭 베네핏들도 많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이제 퍼블릭 베네핏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하다, 상담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전화상으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내가 오피스로 직접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예약도 잡아서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하늘복지관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준비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울에.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질 때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울복지관의 이 소셜 서비스 매니저이십니다. 이유림 매니저와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그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이 정확한 나의 상황과 더불어서 정확한 정보들을 좀 아시고 또 도움 받으실 거는 또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세계 기도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각 지역별로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댁에서 가까운 지역의 교회에 방문하셔서 나이지리아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기도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는 12시에 다시 한번 재방송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을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